420ppm, 지구 역사 80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300을 넘은 적 없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이 수치를 찍고 있습니다. 빙하기와 간빙기를 오가던 자연의 리듬에서 최대치가 280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200년 만에 그 한계를 140이나 뚫어버렸고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누군가는 이게 그저 지구의 자연스러운 순환이라고 말합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기후변화 논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밀란코비치 주기라는 개념을 완전히 해부해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등장하는 주장이 있는데 바로 지구 기후는 원래 변해왔다는 겁니다. 밀란코비치 주기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현재 온난화도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하죠. 이 주장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요. 문제는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시간 척도에서 작동하는 현상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밀란코비치 주기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는 과학적 사실이에요. 1920년대 세르비아 수학자 밀루틴 밀란코비치가 계산해낸 건데 지구 궤도의 세 가지 변수가 태양 에너지 분포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죠. 지구 공전 궤도가 원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이심률은 약 10만 년 주기로 변하고요. 지구 자전축 기울기인 경사각은 22.1도에서 24.5도 사이를 41,000년 주기로 오가며 자전축이 팽이처럼 흔들리는 세차운동은 26,000년마다 한 바퀴를 도는데요. 이 세 요소가 조합되면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교대로 찾아왔던 거죠. 그린란드와 남극 빙하 코어에서 추출한 고기후 데이터가 이걸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지난 260만 년 동안 이 주기가 꾸준히 작동해왔다는 건 과학계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주기를 현재 온난화의 원인으로 돌리는 순간 과학이 동의를 멈춘다는 점입니다. 시간 척도부터 비교해볼게요. 밀란코비치 주기는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 단위로 작동하는데 이심률 10만 년, 경사각 41,000년, 세차운동 26,000년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구 온난화는 어떤가요? 1880년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1도에서 1.2도 상승했는데 이 중 0.8도는 최근 40년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40년대 10만 년, 이 비율이 감이 오시나요? 산이 침식되는데 수백만 년이 걸리는데 누군가 산불이 번지는 걸 보면서 침식 때문이라고 말하는 격이에요. 고기후 데이터로 정확한 수치를 뽑아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밀란코비치 주기가 촉발한 자연적인 빙하기에서 간빙기 전환 과정에서 지구 온도는 5,000년에서 1만 년에 걸쳐 섭씨 4도에서 7도 정도 올랐어요.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0.0005도에서 0.001도 수준이죠. 현재 온난화 속도는요? 10년에 0.2도, 연간 0.02도입니다. 자연적 최고 속도보다 20배에서 40배 빠른 거예요. 마침 인류가 매년 4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뿜어대는 시점에 자연이 갑자기 40배 가속을 시작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한 타이밍이죠. 방향성 문제는 더 흥미로운데요. 현재 밀란코비치 주기상 지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다음 빙하기를 향해 아주 천천히 식어가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게 약 11,700년 전이고 그때부터 홀로세라는 현재 간빙기가 시작됐는데요. 궤도 변수들을 분석해보면 북반구 여름철 일사량이 6,000년 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밀란코비치 이론대로라면 지구는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냉각되어야 해요. 그런데 현실은요? 급격하게 더워지고 있죠. 자동차 기어를 후진에 넣었는데 차가 앞으로 달리는 상황이에요. 네이처 2016에 발표된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이 없었다면 다음 빙하기는 약 5만 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대요. 하지만 현재 배출 추세가 계속되면 이 전환이 10만 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가 지구의 천문학적 주기를 덮어쓰고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 강제력, 그러니까 지구의 열 균형을 흔드는 에너지 충격에서도 차이가 확실해요. 먼저 밀란코비치 주기요. 이건 태양 에너지를 더 받는다, 덜 받는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에 햇빛이 몰리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구 전체로 평균을 내면 받는 햇빛 총량은 크게 안 변해요. 대신 북반구 고위도 여름 같은 특정 지역, 특정 계절에 햇빛이 더 몰리거나 덜 몰리죠. 그래서 빙하가 녹고 기후가 천천히 바뀌는 겁니다. 반면 지금의 이산화탄소는 달라요. 이건 배치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열이 빠져나가는 길을 건드립니다.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서 지구 전체를 통째로 더 데우는 방향이에요. 평가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늘어난 CO2만으로도 전 지구 평균의 대략 제곱미터당 2와트 정도의 열이 추가로 갇히는 효과가 생겼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곱미터당 2와트는 1제곱미터당 작은 전구 하나 정도의 열이 더 남는 셈인데요. 지구 전체로 보면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밀란코비치는 햇빛의 배치를 바꾸는 스위치,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의 온도 조절기를 올리는 레버라는 거죠.
온난화 패턴도 완전히 다릅니다. 밀란코비치 주기가 촉발하는 기후변화는 주로 계절과 위도에 따른 일사량 분포를 바꾸는데요. 과거 빙하기 해빙 과정을 보면 북반구 고위도 지역의 여름 일사량 증가가 거대한 빙상을 녹이면서 시작됐어요. 특정 계절, 특정 지역에서 시작되는 변화죠. 하지만 현재 온난화는요? 전 지구적이고 모든 계절에 걸쳐 나타나며 특히 북극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달라요. 해빙 감소로 반사율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극지방 증폭 현상과 온실가스 피드백 때문이거든요. 같은 증상처럼 보여도 원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남극 빙하 코어에는 80만 년치 대기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빙하기 때 180ppm, 간빙기 때 280ppm 사이를 오갔어요. 단 한 번도 300ppm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420ppm을 넘어섰죠. 80만 년 자연 최대치를 200년 만에 140ppm이나 초과한 겁니다. 이게 인위적이라는 건 어떻게 아느냐고요? 대기 중 탄소 동위원소 비율로 알 수 있어요. 탄소 12와 탄소 13의 비율을 측정하면 화석연료 연소에서 나온 탄소인지, 자연순환의 탄소인지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추가된 이산화탄소의 출처가 화석연료라는 건 과학적으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반론을 예상해보면요. 과거 빙하기 해빙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증가했잖아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증가했어요. 하지만 순서가 달랐죠. 자연주기에서는 궤도 변화로 먼저 온도가 오르고 따뜻해진 바다가 녹아있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면서 온난화를 증폭시키는 구조였어요. 이산화탄소는 결과였지 원인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이산화탄소가 먼저 급증하고 온도가 따라오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의 방향이 뒤집힌 겁니다. 실제로 밀란코비치 주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흥미로운 건 이 분야 전문가들이야말로 현재 온난화가 궤도 주기로 설명될 수 없다고 가장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IPCC는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를 대표하는데 1950년 이후 온난화가 주로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매우 높은 신뢰도로 결론 내렸어요. 영국 왕립학회, 미국 지구물리학연합, 미국 국립과학원 등 세계 모든 주요 과학기관이 같은 입장이고요. 밀란코비치 주기가 정말 설명이 된다면 밀란코비치 주기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직접적인 증거도 있어요. 온실효과 기초물리학은 1896년 스반테 아레니우스가 처음 계산했는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가 되면 지구 온도가 얼마나 오를지 손계산으로 추정했거든요. 그 결과가 섭씨 5도에서 6도였는데 놀랍게도 현대 계산과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위성과 전 세계 관측소로 대기 중 온실가스의 적외선 흡수를 직접 측정할 수 있죠. 이론이 아니라 관측이에요. 위성이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흡수하는 파장에서 우주로 빠져나가는 열에너지가 줄어드는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온실가스 온난화의 지문이 지구 전자기 스펙트럼에 찍혀 있는 겁니다. 기후 모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뿐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이 북극 가속 온난화, 성층권 냉각, 극한 강수 강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더워지는 패턴까지 전부 예측했어요. 자연 강제력만 넣은 모델, 그러니까 태양 주기와 화산 활동만 포함시킨 모델은 최근 70년간 관측된 온난화를 재현하지 못해요. 인위적 배출을 추가해야만 관측과 일치하죠. 이게 귀인 과학이라고 하는 건데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과 같은 수준의 물리학입니다. 해양 산성화는 또 다른 결정적 증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는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25%에서 30%를 흡수하고 있는데 이게 해수 pH를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산업화 이전 대비 표층 해수 pH가 8.2에서 8.1로 0.1 떨어졌는데 pH가 로그 척도니까 이건 산성도가 30% 증가한 거예요. 해양 퇴적물 코어를 보면 마지막으로 바다가 이 속도로 산성화된 건 5,600만 년 전 팔레오세 에오세 최대 온난기였어요. 그때 대규모 탄소 방출이 있었고 해양 생물 대멸종이 일어났죠. 그 전환도 수천 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수백 년 만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밀란코비치 주기는 해양 pH를 바꾸지 않아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추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고등학교 화학 수준의 기초 지식이에요. 밀란코비치 주기를 기후변화 부정에 사용하는 건 결국 선택적 인용이에요. 실제 자연현상인 궤도 주기를 가져와서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시간 척도도 방향도 강도도 패턴도 다 빼고 방패막이로 쓰는 거죠. 교통사고가 항상 있었으니 속도 제한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 비약이에요. 마지막으로 숫자 하나만 더 볼게요. 밀란코비치 주기가 중위도에서 섭씨 1도 온난화를 만들려면 고기후 모델 기준 5,000년에서 1만 년이 필요해요. 우리는 140년 만에 해냈습니다. 이게 호환된다고 보이시면 호환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밀란코비치 주기는 훌륭한 과학이고 지구기후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예요.
하지만 이걸 인위적 온난화 부정에 사용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 왜곡이에요. 우리가 자연의 리듬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밀란코비치 주기는 온난화의 알리바이가 아니라 온난화가 인위적이라는 증거입니다.